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트엑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현금 영수증 발행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발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할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고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발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10만 원 이상 이하를 매번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전액 발행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다 의무는 아니고요. 병의원 같은 전문직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종, 우리 자동차 수리라든지 사진관이라든지 해서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매번 발행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 발행의 기준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게 병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보험진료다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과 공단 청구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본인 부담분이 3만 원이에요. 환자 입장에서 3만 원을 냈어요. 그럼 이거 병원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될까요? 그거는 본인 부담금과 이 진료로 인한 공단 청구액의 합산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3만 원인데 공단 청구액이 7만 원이라서 총 진료비는 10만 원인 거예요. 그럼 10만 원 기준에 해당이 돼서 현금을 수령한 3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내가 그냥 현금을 받았다. 비급여는 상관이 없겠죠. 현금 받은 금액이 전액 진료비니까. 하지만 보험진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 진료비가 공단 청구액과 합산해서 얼마짜리인지를 보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내가 실제 현금 수령한 그 3만 원 부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까지는 기준이 30만 원이었는데 2014년 7월이죠. 10년 넘었네요 벌써. 그때부터는 10만 원 기준으로 쭉 왔기 때문에 계속 10만 원이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 시기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은 내가 현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5일 내에 발행해야 돼요. 6일째 발행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산세 20%가 적용이 되고요. 내가 실제로 현금 영수증을 6일 이후에 발행을 했다면 매출 누락은 아닌 거죠. 현금 수령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매출로 신고하는 거니까 매출 누락이 아니다 뿐이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무는 거예요. 나는 누락된 거 없고 100% 다 소득세 신고하는데 이거 하루 놓쳤다고 해서 가산세 대상입니까? 가산세라는 거는 노출하고 안 하고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안 하고에 대한 행정벌적 가산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만 가산세에 가산세는 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산세 붙여야 되는 항목인지 몰랐다. 6일 이후, 7일 이후 발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3만 원 기준인데 매출 신고만 하고 발행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한지 몰랐어요. 몰라서 가산세를 못 붙인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확인이 되면 그때 가산세를 내면 되는 거고 이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추가 가산세가 또 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환자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는 게 현금 수령하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사례가 있었죠. 치과에서 중국인 환자 알리페이였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로 다 결제한 거는 통장으로 다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신용카드 매출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가산세 대상이다. 지난 2, 3년간 했던 모든 위챗페이, 알리페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한 부분은 전부 가산세 대상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갔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매출 신고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100% 노출되는 앱으로 통해 갖고 우리 매출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 신용카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라 이런 거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미발행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 20%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과태료였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그때는 50%였단 말이에요. 근데 과태료일 경우에는 이게 검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태료를 끊는 거는 교통위반 딱지 끊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금이란 말이에요. 가산세예요. 50%가 아니라 20%입니다.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국세청 관할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 원 이상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인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이나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100%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생년월일 앞자리랑 전화번호 정도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발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어떻게 발행합니까? 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진발급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땡땡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세청 번호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010-000-1234를 입력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면 환자가 누군지 특정되진 않았지만 내가 현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행합니다 라고 해서 국세청 번호로 자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진 발급을 하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정상적으로 한 걸로 봐요. 근데 가끔 가다가 환자가 꼭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해갖고 자진 발급을 해놨는데 이분이 연말정산 때 연락이 오더니 나 그때 안 받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괜히 싸우게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현금 영수증 그 자진 발급한 내역이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됐다고 하면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럼 국세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련 번호가 나온 거를 상대방한테 불러줘요. 이거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자진 발급된 현금 영수증 번호가 이건데 내 앞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환자가 원하면 그 앞으로 돌려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